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검찰 편 들 이유가 없고 그냥 국민 편 들려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서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 원칙적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겁니다. 이 법안이 추진할 당시에 그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황운하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이 국가 전체의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그 부분을 증발시키게 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유축시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헌 그렇지만요. 과정에서 저도 이 논의가 되는 속기록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중과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여기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기자들에게 그 중과 등의 차이가 어떤 것이 설명하신 바가 있고 4월 28일에는 이수진 의원께서도 중과 등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페북에 쓰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어떤 의미가 됐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전을 들이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2019년 12월 24일자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기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어요.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속마음은 무력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핑퐁돼서 수사 지연되고 있고 아까 그리고 최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하게 증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고 있고요. 조폭 수사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고수 인지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서민들이고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좌천당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법률 전문가인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쟁송을 맞닥뜨린 경우가 평생 한두 번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핑퐁 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생 서민들 중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깡패나 마약범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나 부패한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만 그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늘려서 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무고죄 인지 수사가 불가능했죠. 특히 불송치 사건에 의해서.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면서요. 오히려 무고죄 처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건에서는 무고인지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송치하지 않은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가 진짜 무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 여부의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종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 수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이 됐고 실증적으로도 무고에 대한 처벌이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법무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활개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 임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대부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발굴하거나 찾아낸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무슨 뭐 청와대 캐비넷을 뒤지거나 네, TF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예,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의 총량, 저는 그때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했던 수사의 총량의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투입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양쪽을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예단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검사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검사한테 폭행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검찰 편 들 이유가 없고 그냥 국민 편 들려는 거고요. 지난 정부 초기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할 때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굉장한 열광적인 응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는데 저는 그 의도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